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1,600대 주차가 가능해져 지금보다 주차 공간이 4배 더 늘어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공항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인사말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발 방지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시사해 논란입니다. 광주 전남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올 들어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주차난이 벌어집니다. KTX 호남선 개통 이후 늘어난 이용객을 주차시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보다 4배 더 큰 규모의 주차 빌딩이 조만간 운영을 시작합니다.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말 기준 하루 이용객이 2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광주 송정역. 반면 주차 공간은 400여 대에 불과해 주차장에 진입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이 370억 원을 들여 2년 동안 만든 주차 빌딩이 완공돼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진 송정역 주차 빌딩은 지상 6층 건물로 옥상층까지 모두 1,5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 1,600여 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송정역의 새로운 주차 빌딩이 정식 가동되면 이곳 역전 임시주차장과 역사 후면에 위치한 제2주차장은 폐쇄됩니다. 일부 공용주차장 운영은 유지되는데 이럴 경우 송정역 일대 주차 공간은 모두 1,800여 대로 기존보다 4배가량 더 많아집니다. 역사 환경과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정면 주차장은 쉼터와 공연장을 갖춘 보행광장으로 조성되고 후면 주차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땅 일부를 사들여 송정 지하차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고질적 주차난 해소와 함께 상무대로 혼잡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요금은 크게 오릅니다.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일일 단기, 월 장기 모두 50% 오를 예정인데 하루 종일 주차의 경우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주차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주차하기가 어려웠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요금도 인상은 되었지만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비하면 적게. 다만 무료 회차 시간은 30분으로 기존보다 10분 늘어납니다.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 개통은 이르면 이달 30일이나 6월 7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조직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관광인재체육국은 관광체육국으로, 문화산림휴양국은 문화융성국으로, 환경관리국은 환경산림국으로 조정됩니다. 이 가운데 동부지역 본부에 신설되는 문화융성국은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 문화자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됩니다. 전라남도는 개편안이 다음 달 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부권 행정 수요에 맞는 부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오늘도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불의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광주 정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MBC 5.18 연속기획보도 광주 그 위대한 연대. 오늘은 광주 정신의 세계화를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일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항쟁의 중심지였던 전남도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벽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총탄의 흔적들은 군부 탄압에 고통받고 있는 고향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 망우 씨가 이주 노동자 100여 명과 함께 사적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고국의 소식에 발벗고 나서준 광주는 낯선 땅이지만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한국랑 우리나라랑 그 나라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겪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일처럼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어서. 43년 전 광주만큼이나 끔찍한 봄을 겪는 미얀마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미얀마인들이 5.18 민주광장과 버스터미널 앞에 모여 평화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제가 5.18 그 민주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느끼거든요. 광주가 그때 당시에 시위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 떠오르고 우리가 시위했던 거랑 막 비교가 되고. 군부의 야욕에 생채기가 남은 곳은 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항의 의미로 세 손가락 경례를 보여준 학생운동가 자투파 씨는 43년 전 태극기를 흔들었던 광주 청년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합니다. 국경을 넘어간 임을 위한 행진곡은 태국 청년들의 희망이 됐고 그렇게 광주는 민주화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แปลว่าเป็นนักเคลื่อนไหวนักกิจกรรมนักต่อสู้จะรู้จักเพลงนี้ผมคิดว่ากวางจูเป็นตัวอย่างที่ดีในการต่อสู้เพื่อ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ครับเราก็ศึกษาบทเรียนของกวางจูเราเรียนรู้จากการต่อสู้ที่นี่เพื่อเอาไปปรับใช้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บ้านเรา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 경험을 얻으려는 국제 활동가들의 문의가 많아지자 5.18 기념재단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강주인권상 본상 수상자 홍콩 인권변호사 초황성 씨와 특별상 수상단체 이랑교사노조는 우리가 찾은 5.18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광주와 광주의 또 다른 이름들을 갖는 지역으로 소통하자는 5.18 국제연대 사업의 지향점을 구체화하는 표현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5월의 정신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겐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 즉 연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5.18의 세계화, 민주화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서로 만나지 않았던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공항 행사장에서 오랜만에 마주쳤습니다. 각자의 인사말 순서에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을 끌었는데 역시나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장이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립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새로 취항한 일본 기타 큐슈행 노선. 취항 첫날 50명 정원을 모두 채우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훨씬 편하죠. 저희가 전에는 인천공항을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차도 밀리고 워낙에 멉니다. 무안에서 출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은 지금까지 2개뿐이었지만 이번 신규 노선을 시작으로 6월과 7월에도 추가로 노선 운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제선 신규 취항식도 중요한 행사였지만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의 오랜만의 만남은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예정됐었던 김 지사와 김 군수의 만남이 취소되는 등 그동안 갈등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취항식에 앞서 따로 진행된 내빈 환담에 불참하고 곧바로 취항식 행사장을 찾은 김산 군수의 행보는 김 지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던 김 지사는 김 군수 앞에서도 재차 이를 강조했습니다. 군공항도 우리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무안 군민과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도 여부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김영록 지사의 발언에 대해 서운하다는 표현으로 뼈 있는 답을 던졌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정말 감사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작게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군수의 짧은 만남이 성사되기는 했지만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김 지사와 김 군수의 공식 회동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올해 초에 일어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는 오래된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시가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거론하며 수도요금 인상을 꺼냈는데 적절한 대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광주 덕남 정수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두 가지 면에서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시민들이 수돗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절수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5만 톤의 수돗물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수돗물 단수로 4만여 세대에 큰 불편함을 끼쳤다는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사과 이후 정밀 조사를 해온 광주시는 오래된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이 인재의 원인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덕남 정수장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수도관 통합 밸브가 오래되고 녹슬어 부서지는 바람에 밸브가 닫힌 게 직접 원인. 사전에 사고를 막을 기회도 있었지만 작동 점검을 대충 눈으로만 해서 이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계적 요인과 점검 소홀 등 관리적 요인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상수도본부 조직 혁신을 통해 단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수도와 관련된 기술 인력을 현재 52%에서 61%로 대폭 늘리고 전문 인력 50명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본부는 수도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낡은 밸브 등을 점검하려면 5년 동안 1,400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좀 영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어떤 시행하는 그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부실한 행정 때문에 일어난 사고 대책을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푸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이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단수 사태를 일으킨 광주시가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장기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또다시 뺑소니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도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6살 여자아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시민 프로축구단 광주FC 간부급 직원들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FC 임직원이 공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광주시 감사위원회 수사 의뢰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는 광주FC 감사를 통해 전 사무처장과 간부 등 2명이 1,000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하지만 발사 2시간을 앞두고 연기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나루 우주센터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발사 예정 시각 수시간 전부터 의자와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기다리길 한참. 발사 예정 시각을 2시간 남겨놓고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발사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고흥우주 발사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너무 좀 막막하고 아쉽네요. 한 번은 꼭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게 됐는데 또 이렇게 취소가 돼서 되게 좀 아쉽네요.
속상함도 잠시 시민들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발사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오겠다며 기술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누리호 발사가 꼭 성공하길 염원했습니다. 그 3차 발사가 실전 발사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취소돼서 아까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지만 그 발사를 듣지 못했고 약간 발음도 하면 좋겠어요. 연기되더라고 하면 좋겠어요. 누리호 3차 발사는 연기됐지만 발사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 운행으로 대불산단이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관계기관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날 합동 단속에서만 8명이 적발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영암 대불산단. 경찰이 오토바이를 갓길에 멈춰 세웁니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입니다. 신원 조회 결과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체류 맞아요. 그럼 안에 좀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안으로 일단 들어가 주세요. 네. 단속 30여 분 만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장님, 오토바이 사장님 오토바이 없어요. 저 우리나라만 있어요. 예, 번호 없는 거 사지. 그리고 아이 타다가 소리 요즘 며칠 탔는데 그거 내라고 소리는 했는데. 대불산단에서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 차량 운전자와 주민 등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영암군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 합동으로 실시됐습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첫날 단속에서만 무면허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불산단이 넓은 데다 안전사고나 도주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쳐서 길가에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유턴 행위를 하면서 경찰은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영암군청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단속할 계획입니다. 합동 단속 다음 날 아침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 운행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오늘도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전남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번 달에 올 들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지역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68로 전달에 비해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69보다 낮은 것으로 올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도 74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신규 수주 전망도 10포인트 떨어져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거용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전남 지역의 신고 대상은 군 지역을 제외한 목포와 여수, 순천과 나주, 광양 등 5개 시에서 체결한 계약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24단 출신 계엄군이 43년 만에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하고 당시 부상당한 자신을 도와준 광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당시 24단 당직병이었던 박윤수 씨가 43년 전 자신을 도와준 당시 택시기사 신봉섭 씨와 당시 의사였던 정영일 씨를 함께 만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씨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하며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화원면 목포 구 등대부터 양화마을까지 단절됐던 해안도로 2.6km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오늘부터 개통합니다. 대한제국 당시 대표적인 등대로 꼽히는 목포 구 등대는 화원반도와 단리도 사이에 600m 남짓되는 협수로를 비추는 등대로 목포항을 드나드는 선박 항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덥겠고요. 덩달아 자외선 지수 역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출근길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일 이렇게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보통 수준으로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5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진도의 낮 기온 23도, 장흥의 낮 기온도 23도 예상됩니다. 보성의 낮 기온은 22도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